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신 여러분께 궁금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6개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 6개의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상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것은 달 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눈치채셨겠죠? 6실린더의 자동차에서 뽑아낸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을 테스트한 겁니다. 즉 플러그 하나하나를 테스트하기 속에다가 넣고 스파크가 되는 순간을 촬영한 것입니다. 스파크 플러그의 갭에 따라서 불꽃의 강도가 또는 불꽃의 세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스파크 플러그 갭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스파크 플러그에서 발생하는 불꽃의 세기가 또는 불꽃의 강도가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즉 몇 번 실린더용 불꽃의 세기가 가장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신 다음에 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번호를 부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확인하셨죠? 1번부터 6번까지 몇 번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이 가장 강했었는지 확인하셨겠는데, 혹시나 이미지 재생 시간이 길어서 혼돈되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미지 시효 시간을 아주 짧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불꽃의 세기. 여러분께서 보신 것은 어느 부분의 불꽃이냐면 이게 스파크 플러그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 유지가 들어갈 똥말똥 할 정도로 좋은 공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불꽃을 테스트하기 속에다가 넣고 불꽃이 발생하게 한 다음에 촬영한 것입니다. 이 불꽃의 세기는 스파크 플러그의 노후도 이런 정도에 따라서 불꽃의 세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점화 코일이라고 하는 부품의 성능에 따라서도 불꽃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신품을 바꿔 낀 코일이나 또는 스파크 플러그라 하더라도 갭이 잘 맞지 않으면 불꽃이 약해진다. 문제는 ECU가 불꽃의 세기를 또 조절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흡입, 압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꽃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불꽃의 세기가 아무리 강해도 연소실에서의 연소 조건이 안 되면 충분하게 완전 연소를 못 시키게 되는 겁니다. 즉 흡입을 잘 했어도 또는 압축을 잘 했어도 불꽃이 약해지면 못 태운다는 얘기가 되고요. 제 아무리 강한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꽃을 발생시킨다 하여도 흡입과 압축 상태가 불량하면 공기와 휘발유의 혼합 물질을 태울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스파크 플러그라고 하는 것이 실린더 헤드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박혀 있는가, 그것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여기 주먹 속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자, 어때요? 스파크 플러그가 어디까지 나와 있는가? 여기가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왔을 때 공간이라고 하는 연소실입니다. 컨버션 챔버인데 거기에 플러그가 끼어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주 조금 나옵니다. 조금 나온다는 얘기는 그럼 많이 나올 때는 어떠냐? 자, 어때요? 플러그가 놀고 있는 게 보입니까?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즉, 이 부분은 나사 부분입니다. 이 나사 부분은 헤드의 두께를 말합니다. 알루미늄 헤드로 되어 있을 경우는 폭발할 때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사의 피치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나사산이 길어졌습니다. 과거에 주물로 된 엔진의 경우는 스파크 플러그의 나사산이 겨우 10m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짧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가 약할수록 나사산의 길이를 길게 합니다. 그러면 연소실로 나오는 돌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입니다. 겨우 이 나사가 다 감추어진 다음에 이 부분만 연소실로 나오는 겁니다. 즉 이게 연소실이라고 하고요. 얘가 박혀 있으면 겨우 이 정도. 어때요? 이게 잘 보이십니까? 걸쳐진 정도. 이 정도만 연소실로 나오게 된다. 틈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평균적으로 본네트에 1mm의 스파크 플러그 갭을 맞추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간극을 재보면 0.4, 0.5, 0.55, 0.6, 1mm의 턱없이 모자라는 간극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되면 연소실 속에 있는 연소 물질이 100% 안 타겠죠. 연소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탄화수소나 일산화탄소가 어디로 갑니까? 배기구를 향해서 나갑니다. 나가다가 촉매에서 만납니다. 이게 촉매라고 하죠. 이제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옵니다. 촉매로. 촉매 앞에 있는 산소 센서, 또 촉매 뒤에 가면, 촉매 뒤쪽으로 가면 센서가 또 있어요. 촉매 앞쪽의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촉매 뒤쪽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P0420이나 P0430이 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2096은 앞에 있는 온도보다 너무나 많이 낮으면 중심선 아래쪽에서 피드백을 하게 된다. 그래서 P2096이나 2098이 뜬다.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경고등이 떴어요. 진단해 봤어요. 정비사가 뭐라고 해주냐? P0420이다 또는 P2096이다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촉매 효율 저하입니다 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알려주지 않고 뒤에 있는 그 해설만, 즉 촉매 효율 저하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촉매를 바꿔야 되는 걸로 압니다. P2096도 촉매 효율 저하, 또 P0420도 촉매 효율 저하라고 하는 건데, 기준선 위에서 피드백을 하는 경우 0420, 기준선 아래에서 피드백하는 것도 촉매 효율 저하, 곧 여기도 촉매 효율 저하, 여기도 촉매 효율 저하예요. 엔진에서 정상적인 RPM이 된 상태에서 완전 연소를 못했을 때, 즉 플러그 갭이 좁아서 불꽃이 약해서 연소되지 못해서 나가는 탄화수소나 일산화탄소가 촉매에서 또 타면서 촉매 뒤쪽에 있는 센서의 온도가 촉매 앞쪽의 온도보다 높아지면 P0420이 떴고, 앞에 있는 온도보다 너무나 많이 낮으면, 즉 조금만 낮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낮으면 P2096이 뜬다. 그러면 앞에서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쪽의 온도가 P2096이나 P2098이 뜰 정도로 너무나 낮은 배기가스의 온도가 나왔는가? 곧 엔진에서의 기본 RPM 부족이다. 그러니까 P0420과 P0430은 RPM은 정상 범위에 있거나 그 위에 있다. 그런데 플러그 갭이나 또는 냉각수가 안 맞아서 흡입을 못했거나 엔진 오일이 불량해서 압축 불량으로 플러그에서 불꽃을 일으켰어도 완전 연소되지 못하면 그때는 P0420과 P0430이 뜨게 되고, 여러분의 자동차가 기본 RPM이 750이에요. 그런데 650이나 60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RPM이 낮은 만큼 연소를 못해서 앞에 있는 온도가 500도라면 뒷쪽의 온도는 450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350도 이렇게 낮아졌다. 너무나 많이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즉 연소실에서의 온도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촉매에서는 더 낮아져서 P2096과 P2098이 뜬다. 그러니까 촉매를 바꾸려고 하거나
산소 센서를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걸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경제를 돌려주는 차원에서 바꾸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바꾸셔야 되죠. A라는 정부의 업체에 가서 물었더니 센서 바꾸시고 촉매 바꾸십시오 라고 하면 바꾸세요. 그리고 경고등이 또 켜졌어요. 다시 비정비업체로 가십니다. 거기도 갔더니 촉매 효율 저하입니다. 바꿔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냥 그게 경제 활성화예요. 그런데 호주머니가 넉넉지 못하다, 차를 바꿀 형편도 안 된다, 그렇다면 고쳐서 타세요. 촉매 안 바꾸고 센서도 안 바꾸고 기본 정비를 잘 하셔라. 냉각수 비중 잘 맞춰라. pH도 잘 맞춰라. 엔진오일 점도도 잘 맞춰줘라. 여러분이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부속 교환하기에 바쁜 정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엔진의 많은 고장이 3단계 정비 또는 2가지 정비를 통해서 다 끝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자동차는 돈 잡아먹는 애물단지야, 또는 호주머니에 돈을 남겨놓지를 않아,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보다는 기본 정비가 잘 되면 별로 돈 안 들어가고 자동차를 오래 쓸 수 있고요. 연비도 좋아지고 변속기의 고장까지도 줄여주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보게 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구구절절한 설명드리는 게 못마땅하신가 봐요. 영상 보는 도중에는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때 전화를 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직접 찾아오시면 흑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 제가 준비된 부품을 보여드리면서 자동차의 공학과 EM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몇 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영상을 그만큼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영상만 꼼꼼하게 봐주시면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촉매를 바꾸러 갈 것이냐, 산소센서를 바꾸러 갈 것이냐, 촉매도 바꾸지 않고 산소센서도 바꾸지 않고 그 기본 정비 2가지나 3가지를 정비해서 차가 좋아진다고 하니 권영호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정비업체에 가셔서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경제 활성화에 주역이 되면 여러분들은 애국자시다. 오늘 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스파크 플러그 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플러그 갭을 맞춰라 조정하는 장면 여러 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 맞춥니다. 정비사가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해달라고 안 하는 겁니까? 요청하십시오. 여기가 지금 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0.4밖에 안 돼요, 이거. 0.4짜리 플러그 갭은요, 연소불량 다 일으킵니다. 이 상태로는 불꽃의 전파거리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연소불량으로 P0420, 0430 뜹니다. 또 RPM 상승이 안 될 수 있는 P2096의 조건도 됩니다. 곧 스파크 플러그 갭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신경 안 쓰시냔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이미지로까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플러그 간극에 따른 불꽃의 세기가 편차가 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플러그 간극에 따라서 불꽃의 세기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4개의 시린더라고 하죠.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출력이 가장 좋고요. 1번 시린더의 출력이 가장 약합니다. 출력이 약한 쪽은 출력을 강하게 하려고 스파크 플러그 제어용 TR의 구동 시간을 길게 해서 불꽃이 먼저 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플러그 갭이 좁아요. 그래봤자 실화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플러그 간극이 적절합니다. 그러면 점화를 지연시켜도 실화가 안 생깁니다. 만일에 3번 실린더에 플러그 갭이 좁은 게 끼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불꽃의 세기를 줄였을 때 실화로 바뀝니다. 즉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P0301, P0303 이런 식으로 몇 번 실린더에 실화가 발생했다, 몇 번 실린더에 미스파이어라고 하는 고장이 떴을 때 고정돼 있으면 해당 실린더에 플러그 갭이 좁은 것은 아니냐, 압축이 나쁜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P0300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화라는 것이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리저리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티 실린더 미스파이어라고 하는 P0300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흡입을 많이 해주고 압축을 잘 되게 해서 플러그 간극이 균일해지면 정상적인 폭발을 하기 때문에 아무 고장도 없이 연소 성능은 좋아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엔진의 출력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러그 갭을 다르게 했다, 즉 갭이 맞지 않는 플러그를 끼웠다 할 때는 압축도가 좋은 쪽 실린더에서 공교롭게도 간극이 안 맞는, 간극이 좁은 것이 여기 끼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실화로 뜬다. 근데 플러그를 바꾸면서 또는 코일을 바꾸면서 갭 조절을 안 하고 다시 끼워주면 우연찮게 간극이 맞는 것이 이리 갔다. 그러면 이쪽에 실화가 안 생기는데 간극이 안 맞는 것이 이쪽 실린더에 낀다. 그러면 실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미스파이어 정비를 한다고 플러그를 바꿔 끼고 점화 코일을 바꿔 꼈어도 압축 상태가 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맞았을 때는 실화가 안 생기는데 편차가 있는 상태라면 플러그 갭이 더 부채질 해준다. 그래서 정비를 했어도 안 고쳐졌다. 또 내 차가 실화가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점화 시기를 보면 보통 5도 4도 5도 4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엔진 성능이 나쁜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자동차를 봤더니 한 15도 13도에 있어. 이것도 나쁜 거예요. 뭐가 좋냐, 10도를 중심으로 9도 11도 아니면 9도 8도 이렇게 있다든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이고요. 파형으로 보면서 이게 지금 엔진 성능이 베스트구나 워스트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면 또 보고 하나씩 이해가 된다. 그래도 안 되면 찾아오시면 흑판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점화 시기는 어떻게 될 때가 가장 좋다, 피드백은 어떻게 나올 때가 가장 좋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제 영상은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고쳐지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취지로 올려드렸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 뭘 갈면 될까요? 라고 묻지 마시고 교환할 대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분이 판단해서 이거는 교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바꾸셔야 되겠죠. 근데 이건 교환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교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냉각수를 통해서 공기의 흡입량을 늘려준다. 엔진 오일을 통해서 흡입된 공기의 압축도를 높여준다. 그리고 균일한 플러그 간극으로 강력한 플러그의 불꽃을 이용해서 연소실에 들어와 있는 것을 다 풀어준다. 그러면 배기가스로 나갈 때 이산화탄소나 물만 나가게 된다. 그래야 연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관한 메커니즘과 EMS를 꾸준하게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